한능검 1급을 넘어 만점까지 박하사탐 박하늘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일제강점기 시대별 통치 방식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하고 들어왔죠. 일제강점기 파트는 한 번에 쫙 여러분이 묶어서 정리를 하시고 또 한강의처럼 공부를 하시게끔 느끼게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옷을 갈아입지 않고 이 복장 그대로 일제강점기 이어지려고 합니다. 지난 회차 때는 일제강점기 시대별 통치 방식에 대해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 살펴보고 들어왔지요. 그러면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국내에서 벌어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가 되겠어요. 자, 일제강점기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강제 점령기. 국내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사를 살펴볼 차례가 되겠고요. 먼저 1910년대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1910년대 일제 통치 방식 제목 기억나시죠, 여러분? 헌병, 경찰, 통치기. 무단 통치라고도 했었고, 네라우치 총독,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박탈, 헌병이 짓밟고 때리고, 땅 빼앗고, 억압했던 시기가 10년대였죠. 이 10년대는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일제가 눈에 불을 켜고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있는데 막 활동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되지는 않았고요. 20년대 일제가 문화 통치를 표방하면서 다양한 사회운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30년대 민족 말살 통치, 강제 징용 징병으로 끌고 가 있는 상태에서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이 활성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독립운동사는 메인이 20년대 활성화된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시고 10년대는 주로 비밀결사 항쟁 단체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먼저 그 중에 10년대 국내입니다. 지금 국내에 독립의군부가 만들어집니다. 국내입니다. 독립의군부. 고종황제가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고종황제의 비밀지령으로 고종의 비밀지령, 밀지라고도 해요. 밀지. 고종의 밀지를 받은 유생 출신 임병찬이 조직을 했어요. 유생 출신 임병찬이 조직을 했고 목적은 고종이 다시 나라를 운영하고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복벽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복벽주의. 고종이 다시 우리 조선을 운영하는, 대한제국을 운영하는 주권 회복. 이게 복벽주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국권 다시 내놔라.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준비했으나 실패를 했죠. 근데 준비한 데 큰 의의가 있어요. 제출 시도까지. 일제에 발각이 되면서 독립의군부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고 다른 단체로 대한광복회가 있습니다. 대한광복회. 제가 국외무장투쟁운동에서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릴 건데 이름이 매우 비슷해요. 이름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독립과 광복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단어가 단체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독립이고 광복이니까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가 되는 거죠. 물론 이 두 단체가 가장 큰 활동을 했기에 한능검에서 주로 이 두 단체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단체들도 함께 있다는 점을 꼭 체크를 하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광복회는 대구에서 조직이 됐고요. 대구는 뭐 독립운동의 성지네요. 대구 국채부상운동도 있었는데 대한광복회가 또 대구에서 조직이 됐어요. 이 대구에서 총사령관 박상진이 주도를 했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김좌진 장군도 여기 함께합니다. 박상진과 김좌진이 조직한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신민회처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공화정을 표방하면서 일본 경찰서를 습격을 한다거나 처단을 한다거나 그런 노력들을 단행했지만 역시 10년대 헌병경찰 통치 속에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목숨 걸고 활동했다라는 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국내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분들께서 해주고 계심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른 단체들로는 여성들로 조직된 단체로 송죽회,
기성단 이런 단체들이 나와 있고요. 이 단어들은 키워드에서 한두 개 정도 10년대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키워드 단어로 나오고 이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는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두 단체는 좀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더 이상 이렇게 짓밟히고 살 수 없다. 1919년 헌병경찰 통치에 저항하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1919년 3.1운동이 일어납니다. 정말 중요하죠. 3.1운동이 10년대에서. 자,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3.1운동. 이 191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굉장한 사건들, 이슈들이 많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긴 제가 살짝 지울게요. 제목이었으니까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대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전쟁이 끝났죠. 그리고 이 중간에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소비에트 공화국, 소련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창설하게 됐죠. 사회주의 국가. 이 소련의 대표 레닌은 전 세계의 평등을 강조하면서 약소국들의 독립운동과 약소국 지원을 약속해줍니다. 레닌이 지원을 해주겠다. 이게 발표가 되었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승전국들이 모여서 파리강화회의가 열렸어요. 파리강화회의. 이 파리강화회의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또 발표를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1919년으로 이제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요거부터 좀 써놓을게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발표했고 민족자결주의. 이 자결주의라 하면 민족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즉 식민 지배를 받고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얘기는 식민지 국가들 해방하시오. 이걸 발표한 거예요. 단 조건이 있죠. 미국도 식민지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승전국은 아니고 1차 세계대전 당시의 패전국들, 특히 독일의 식민지가 모두 이 민족자결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해방을 하게 되죠. 아쉬운 점은 일본이 승전국이었어요. 우리는 해당되지는 않았으나 이 민족자결주의가 국내에 알려지면서 수많은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농촌에 있는 사람이 미국을 알겠습니까? 농민들이? 미국도 모르는데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았겠어요? 이건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소련의 레닌 역시 약소국 지원을 했다고 했죠. 이걸 약속하면서 이것 때문에 또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우리 지식인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미국의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소련 레닌의 약소국 지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먼저 독립선언문 낭독이 되기 시작했어요. 1918년 만주에서 무오년이거든요. 그래서 무오독립선언이라고도 부르고 만주에서 대한독립선언이 먼저 낭독됩니다. 주로 여러분 식민지배가 시작되면서 만주 연해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터전을 일구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 그곳, 즉 만주 연해주 각지에서 독립운동이 활성화가 되었기에 먼저 이런 독립선언을 낭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1919년 2월 달에 일본 도쿄, 즉 일본의 심장부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심장부 도쿄에서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그 심장부에서 독립선언을 해버려요. 대단한 일이죠.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거. 28 독립선언은 일본 도쿄 유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주도한 거예요. 지금. 아니 만주에서도 독립선언 낭독하고 일본 도쿄 유학생들도 독립선언 낭독하고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막 전체 들어오고 국내에 있던 지식인들 때를 기다리고 디데이를 잡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어요. 우리 대한제국의 상징 고종황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고종황제가 돌아가셨기에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장례식에 참석하고자 광화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동시에 해야 그 파급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D-Day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3.1운동의 배경이에요. 고종황제 서거. 민족대표 33명이, 자, 전개 과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민족대표 33명은 주로 종교계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계 지도자. 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이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뭐 전화가 부설되어 있진 않죠. 소식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러 가지 않겠습니까? 뭐 성당이나 교회, 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릴 때 이야기를 전파하면 마을별로 확산되겠죠?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종교계 지도자들이. 지식인들, 종교계 지도자, 학생들, 이들이 모여서 민족대표 33인이 만들어졌고요. 이들이 종로에 있는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을 낭독하기 시작해요. 이 태화관이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죠. 종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려고 했으나 태화관으로 장소를 옮긴 이유는 그곳에 이미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렸고 제대로 이 독립선언문도 발표를 못하고 흐지부지 될까봐 급히 장소를 옮긴 거였습니다. 이 술집입니다. 술집. 이 술집을 옮긴 이유는 종교계 지도자 중에 천도교 교주가 계세요. 천도교, 우리 동아계 3대 교주 손병희의 부인이 전직 기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생에 대한 이미지를 일본의 창기 문화와 일제강점기에 섞이면서 굉장히 나쁘게만 바라보는데 이 기생은 성리학도 잘 알아야 되고 한문도 잘해야 되며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악기 연주도 잘해야 되는 만능 엔터테이너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생이 이제 기회를 파는 여자들이죠. 기회를. 창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병희도 전직 기생과 이제 결혼을 한 상태였고 그 라인과 인맥을 활용해서 이 태화관이라는 곳을 빌릴 수가 있었던 거였죠. 종로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명은 오등은자의 독립임을 선포하노라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는데 탑골공원에서는 계속 이걸 기다리다가 학생들이 주도해서 먼저 이 학생들이 주도해서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에 의해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이 낭독됩니다. 이런 게 다 키워드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종로에서 시작된 대한독립 만세, 서울로 확산되었으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국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해외로까지 나갔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1운동은 3월 1일 날 시작된 운동이죠. 길게는 6개월, 8개월까지도 보는 전화가 없으니까 서울에서 대한독립 만세, 이틀 뒤에 경기도의 어느 지역, 그 옆마을은 다음날, 일주일 뒤에 다음 충청도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야, 어제 저쪽 마을에서 대한독립 만세가 외쳐졌어. 야, 이거 실제로 독립된 거 아니냐? 그럼 우리도 한번 독립운동 해볼까? 이런 식으로 퍼지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지방으로 확산될수록 만세운동의 이 흐름과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식민지배 받을 때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 뺏긴 농민들, 소장농 몰락, 그 불만들 장난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만세운동 당시에 격분한 우리 농민들이 친일파 처단하고 일본인들 쟁기로 찍고 이런 걸 실시한 거죠. 즉 비폭력으로 시작된 만세운동이 지방으로 갈수록 전국으로 확산될수록 폭력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가만히 안 있었겠죠. 아주 잔악한 학살을 자행합니다. 일제의 잔악한 학살. 우리 유관순 열사를 대표하며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이 3.1운동의 결과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고요. 대표적인 게 경기도 화성 제암리 사건이 있죠. 만세운동이 있고 나서 제암리 지역의 주민들을 교회에 모아둔 일제는 문을 걸어 잠근 뒤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창문으로 탈출하는 분들께 총을 쏘면서 몰살을 시켰어요. 이런 수만 명의 우리 국민들의 피해, 이게 3.1운동이었어요. 결국 3.1운동은 좌절되고 말았죠. 하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3.1운동의 배경과 그리고 전개 과정, 결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당시 지방에서 살고 있는 농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3.1운동을 이렇게 느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일제가 깜짝 놀랐죠. 이 3.1운동 때문에. 일제의 통치 방식이 바로 바뀝니다.
헌병경찰 통치에서 문화 통치를 표방하면서 통치 방식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 3.1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준비할 부서가 필요하겠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설 계기로 이어집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통합이 되었기에 제가 다음 강의 국외 독립운동사에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교재는 3.1운동과 연계해서 밑에 정리를 해놨지요. 이건 다음 강의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임시정부는. 그리고 해외로 확산되면서 중국의 민족운동, 5.4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인도하면 또 우리 간디 아니겠습니까? 민족 지도자. 간디가 실시한 비폭력 운동에 영향을 준 것이 우리의 3.1운동이었어요. 인도의 비폭력 운동. 미국이나 멕시코 각지에서도 3.1운동이 있었던 해외로 확산된 전 세계 유례없는 독립운동이 우리의 3.1운동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3.1운동. 별표 2개 또 넣어놓게요. 자, 이렇게 이 3.1운동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면서 1920년대가 됐어요. 문화통치를 표방했습니다. 일제가. 문화통치. 하지만 그 실상은 민족 분열 통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친일파 막 양성했던 시기.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회주의 사상이 이때 들어왔어요. 이때 사회주의 겁나 잘 나갑니다, 여러분. 심지어 레닌이 전 세계의 평등과 전 세계의 이런 안정을 표방하면서 약소국 지원을 지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들어왔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사회주의 사상이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패한 사상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지만 이 한창 진행 중이기에 그래서 이걸 받아들인 지식인이 있었고, 자, 여러분, 사회주의는 전 세계의 평등을 강조한다면 우리 민족만을 강조하는 사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20년대는 크게 민족주의 독립운동과 사회주의 독립운동, 이렇게 두 노선으로 나눠서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1920년대 민족주의 독립운동이 있고 사회주의 독립운동, 이렇게 두 파트입니다. 자, 민족주의 독립운동. 문제는 이 민족 분열 통치 때문에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 민족주의 독립운동이 또 두 개로 다시 쪼개집니다. 일본을 인정하자. 합법적으로 우리가 실력 키우고 정치 참여 기회만 받자. 타협하자. 타협적 민족주의.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참정권을 우리가 획득해야 되겠다. 정치에 참여만 받자. 참정권 운동. 이 참정권 운동을 주장하는 인물로 이광수, 최린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광수, 최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일본과 이제 손잡으면서 친일파로 변모하는 타협적 민족주의가 있고요. 마지막까지 일제에 저항한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있어요.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우리 독립운동의 핵심이죠, 핵심. 일본과 손잡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밑에는 사회주의가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족주의 독립운동도 한번 몇 가지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실력을 키워야 한다. 이 당시에 여러분 회사령이 철폐되면서 조선 기업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사주자. 물산 장려 운동이 실시가 됐어요. 민족주의 노선입니다. 실력을 양성하고 민족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 물산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조만식 주도로 실시가 됩니다. 여러분, 냉면 좋아하시나요? 냉면 하면은 평양 물냉면이 또 끝내주죠.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지만 냉면 하면 평양이죠. 평양 물냉면, 요 키워드 하나 드릴게요. 평양하면 물냉면이지. 지역사가 워낙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평양의 이 물산장려 운동 꼭 정리해 두셔야 되겠고요. 평양 조만식 주도로 물산장려 운동이 단행되면서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즉 우리 기업, 민족기업 육성을 단행합니다. 회사령 철폐로 인해서 민족기업 육성이 단행되고 있고, 지난 강의에서 강조드렸던 1923년 일제가 관세를 폐지하고 무관세로 들어오자 이것에 저항하기 위한 노력이 단행되는 순간이죠. 물산장려 운동.
이 기성회라는 이 물상전려 운동을 단행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우리 조선 국민들이, 이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국호를 바꿨으니까,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식민 통치 속에서 우리 민족의 기업 물건을 구매해주기 시작했어요.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을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들만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이것을 비판합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게 민족주의의 물산장려 운동, 이 한 파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사회주의를 살짝 밑으로 내릴게요. 이따가 사회주의는 잠시 뒤에. 사회주의가 지금 밑에 들어왔다라는 거 여러분 20년대는 두 파트로 나눠서 보셔야 되겠어요. 20년대 여러분 고등교육 기회 확대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학교 만들어야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단행이 됩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이상재, 이승훈이 주도를 했고요. 이상재란 이름. 요런 표가 문제로 나올 거예요. 1천만 동포가 한 사람씩 1원씩 모아라. 한 사람당 1원씩 모아라. 돈 모아서 학교 세우자. 이게 실제로 돈이 모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일제가 이것을 방해하면서 1924년 일본이 직접 경성제국대학을 대학로에 세워버립니다. 우리 연극 보러 가는 해와 대학로라고 부르는 이유가 기존에 경성제국대학이 있었기에 대학 길이라고 해서 대학로라 불렀고, 지금은 이제 서울대로 이름이 바뀌었죠. 서울대는 일본이 만든 학교입니다. 나중에 관악구로 또 이사를 가게 돼요. 경성제국대학을 이제 일본이 만들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했으며, 우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자를 알고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맹퇴치 운동이 단행되기 시작했어요. 1920년 우리 언론의 자유를 부분 허용받으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만들었지요. 주로 신문사에서 이 문맹퇴치 운동을 단행하고, 우리 학생들도 야학을 운영하면서 이 글자를 알리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죠. 신문사로는 조선일보에서 문자 보급 운동을 단행합니다. 1929년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 표어를 내걸고 지방의 국민들에게 글자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 신문사에서 단행을 하고 있으며,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러시아어로 브나로드라고 해요. 민중 속으로 들어가자란 뜻입니다. 브나로드가. 다 함께 브나로드, 이런 표어를 내걸면서 문맹퇴치 운동을 단행했으며, 브나로드 운동은 31년에 단행이 되었죠. 큰 맥락으로 여러분, 물산장려 운동,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1천만 동포 한 사람당 1원씩 모으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세 번째가 문맹퇴치 운동, 이런 개념입니다. 민족주의에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자, 카메라 좀 이쪽으로 빼주시겠어요? 이 민족주의 다음에 사회주의 노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주의 노선.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비타협정 민족주의의 활동도 있고요. 사회주의 활동도 있어요. 사회주의는 이미지 만드세요. 투쟁, 쟁의, 집회입니다. 월급을 인상하라! 소장료를 인하하라! 이게 뭐죠, 이게 다? 노동자와 농민들을 위한, 하층민을 위한 운동을 단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회주의는 먼저 1925년에 조선공산당을 만들었으며, 처음에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단체로 조선, 노동자 농민 총동맹에서 27년에 이게 두 개로 구체화됩니다. 조선 노동총동맹이랑 조선 농민총동맹, 이렇게 연결돼요. 연도까지 디테일하게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20년대 사회주의의 활동이 있었구나, 생존권 문제에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년 조선공산당, 사회주의잖아요. 딱 느낌이. 그쵸? 자, 이렇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각각의 노선을 걸어가면서 독립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 사회운동이 또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회운동. 20년대 자, 사회운동 위쪽으로 제가 필기를 좀 해볼게요. 다양한 사회운동으로
20년대. 요거 단독 문제가 여러분 좀 많이 나와요. 20년대. 먼저 여성운동. 뒤에서 살펴볼 신간의 자매단체 금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여성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여성들의 정치 참여, 이게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소년운동으로 우리 방정환 선생님 계시잖아요. 제 초등학교 선배님이세요. 저희 초등학교가 굉장히 역사가 긴 학교입니다. 6회 졸업생이시고 제가 89회 졸업생이에요. 우리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또 제정하셨죠. 어린이날. 방정환 선생님은 손병희의 사위입니다. 천도교예요. 천도교. 아, 소년운동은 주로 천도교에서 단행을 했구나. 이거 하나 알 수 있고요. 이게 여러분 다 단독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다 20년대입니다. 그리고 진주에서 백정들이 주도하면서 조선 형평사가 조직이 됩니다. 1923년에 만들어졌고요. 진주에서 백정들 주도로 했다. 형평운동합니다.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철폐운동. 우리도 인간이다. 이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도 인간이다. 차별하지 말아라. 백정들 주도로 23년 조선 형평사의 형평운동까지 20년대는 이렇게 다양한 사회운동이 함께 벌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게 민족주의의 독립운동과 사회주의 독립운동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926년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1926년 순종황제는 19년에 돌아가셨고, 죄송합니다. 고종황제가 19년에 돌아가셨고, 고종의 아들, 우리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황제께서 돌아가셨어요. 고종황제 돌아가시고 그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순종황제 서거 계기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것을 60만세 운동이라고 부르죠. 60만세 운동.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황제 서거 계기. 학생들이 주도를 한 만세 운동인데요. 학생들이 주도하였고, 여러분 독립운동 하려면 좀 체계가 있어야 되고 돈이 필요합니다. 태극기도 찍어야 되고 경문도 살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사회주의가 지원을 해줘요. 이게 중요하죠. 학생들이 주도하고 사회주의가 지원을 했는데 우리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일제가 사회주의자들 탄압하려고 만든 법이 하나 있었죠. 1925년에 만든 치안유지법. 이 치안유지법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사전에 발각되고 체포당하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조금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 치안유지법, 25년 치안유지법. 사회주의자들이 일부 체포당하면서 일부분에서만 이렇게 독립운동이 벌어진 게 60만세 운동인데요.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노선은 다르지만 목표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 일부가 1926년에 조선 민흥회라는 단체를 조직한 상태였어요. 조선민흥회, 비타협적 민족주의 일부와 사회주의 일부가 만나서 조선민흥회가 만들어진 상태이고 60만세 운동이 일어나자 이왕 이렇게 된 거 통합하자. 민족은 하나의 당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목표가 똑같지 않느냐?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조선민흥회 역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단체였었고 이 60만세 운동이 학생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해서 실시한 독립운동이잖아요. 민족은 하나의 당만 있으면 된다.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 사회주의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 정우회입니다. 이 정우회가 1926년에 선언을 해요. 우리 합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사회주의는 소련의 지시하에 움직입니다. 이 당시 전 세계 사회주의를 이끄는 소련 단체가 코민테른이라는 단체예요. 코민테른. 이 코민테른이 지시를 해요. 야, 중국도 국민당, 공산당 합작했다. 조선 너네도 합쳐도 된다. 이런 식으로 사인을 주니까 이 정우회 선언이 일어나면서 오케이, 손 잡자. 조선민흥회를 통해서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일부 사회주의가 연합해 있었는데 민족유일당도 함께 일어나고 정오의 선언이 일어나니 이를 바탕으로 1927년 신간회가 창설됩니다. 큰 맥락으로 이렇게 보세요.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신간회 창설로 이어지고 있구나. 근데 디테일한 내용을 봤더니 이미 살짝 조선민흥회로 합쳐져 있었고 사회주의의 정오의 선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체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제강점기 국내의 가장 큰 합법적인 단체입니다. 신간회. 이 신간회는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신간회 3대 강령이 있어요.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배격한다. 기회주의가 뭘까요? 타협적 민족주의예요. 타협적 민족주의 배격한다. 이렇게 기회주의를 배격한다고 하면서 신간회가 만들어졌고 여러분 신간회는 당연히 강연의 강습회를 통한 민족주의 운동도 할 것이며 소작쟁이 노동쟁이와 같은 사회주의 운동도 지원해주고 있었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당시 사회주의는 노동운동으로 농민운동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거 하면 사회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농민운동으로 대표적인 게 1923년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어요. 소작료를 인하하라 이거 하는 겁니다. 소작쟁이. 이게 성공했어요. 그리고 노동운동으로 1929년 월급을 인상하라!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있습니다. 연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29년이죠. 이걸 신간회에서 지원해 준 거죠. 27년에 만들어진 신간회가 사회주의 운동,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지원해 주는 등 신간회는 민족주의 노선과 사회주의 노선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자매단체로 근회가 있는 거예요. 신간회 멤버 부인들이 만든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겠죠. 최초의 여성 정치단체, 근회는 신간회 자매단체가 되겠습니다. 한능검에서는 신민회와 신간회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게 출제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신민회는 1907년 안창호 양기탁이 만든 최초의 공화정 비밀결사단체, 대성학교 우산학교가 신민회고요. 신간회는 일제강점기 1927년, 27년입니다.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 요 개념이죠. 강연회 강습회하면서 민족주의 운동도 하고 소작쟁이 노동쟁이를 지원해주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 신간회예요. 이어서 1929년에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일본인 학생들과 조선인 학생들이 섞여서 기차를 타고 통학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남자놈들이 우리 조선 여학생들 성희롱을 한 거예요. 말만 들어도 열받지 않으십니까? 이걸 직접 지켜본 우리 조선 남학생들이 따라내리라고 한 뒤에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경찰의 체포로 결국에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 결과 우리 조선 학생들 책임이라고 발표가 된 거예요. 화나지 않습니까? 광주 지역에서 난리가 났어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벌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11월 3일이에요. 현재 우리는 11월 3일을 학생의 날이라고 제정을 해놨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11월 3일이 학생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신간회에서 문제가 있는데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은 3.1운동 이후 최대 독립운동으로 확산이 돼버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큰 맥락으로 보시겠어요? 26년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신간회가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신간회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되겠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근현대사 3회 법칙이 있었어요. 3대 의병,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그 다음 3대 독립운동으로 3.1운동,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 단독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3.1운동,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 그리고 이 연결고리 60만세 운동은 신간회 지원 계기가 되었으며 신간회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해 주었다. 나중에 노선 차이로 인해서 우선 코민테른에서 사회주의의 코민테른, 소련의 코민테른에서 해체해라 이런 명령도 내려왔었고 주로 신간회의 지도자들이
타협적 운동으로 변모하다 보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이탈하면서 결국에 해소되고 말았습니다. 해소라는 것은 더 나은 방향을 위해 헤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신간의 해소는 31년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문을 닫고 말았죠. 이 사회주의 운동은 20년대는 생존권 문제에서 30년대는 싸우다 보니 사장이 일본인이고 친일파잖아요. 항일투쟁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대표적인 이 노동운동으로 월급과 관련해서 을밀대에서 고공농성을 한 강주룡이 가끔 나와요. 강주룡의 여성입니다. 여성 노동자. 을밀대 고공농성은 1930년대로 이어진다. 국내. 요거 하나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생존권 문제의 이 싸움에서 항일투쟁으로 30년대 이어지고 대표적인 게 23년 안패도 소작쟁이와 29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 30년대 강주룡의 을밀대 고공농성 사건. 사회주의 라인이죠. 치안유지법으로 계속 탄압받고 있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국내 독립운동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저항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20년대는 우리 한능검에서 정말 문제 출제 많이 하다 보니까요. 3.1운동과 함께 꼼꼼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화면 한번 크게 한번 뽑을까요?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여러분. 10년대 대표적인 단체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단독문제 나올 수 있고요. 3.1운동 메인입니다. 3.1운동. 3.1운동의 결과 통치 방식이 바뀌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두 파트로 독립운동 노선이 나뉘었고요. 실력 키워야 되는 민족운동에서는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을 단행하고 있어요. 단독으로 출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회주의 하면 투쟁, 쟁의, 싸움, 요게 사회주의였죠. 조선공산당이 25년에 만들어졌고 노농총동맹이 27년에 노동총동맹과 농민총동맹으로 분화되면서 구체화되었어요. 그리고 26년 60만 세 운동, 신간회를 만드는 계기가 된 60만 세 운동은 순종황제 서거 계기로 학생들이 주도하였으며 사회주의의 지원을 받은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신간회. 기존 조선민흥회가 있었고 사회주의 단체의 정오의 선언을 바탕으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 일제강점기 최대 독립운동 단체 신간회는 광주학생항일운동 지원으로 들어가면서 3.1운동 이후 최대 독립운동으로 성장을 했다는 점까지 설명드렸어요.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전반적인 흐름 한 방에 때려잡으셔야 다음 강의 일제강점기의 하이라이트라고 또 할 수 있는 국외 독립운동 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필기하시면서 직접 한번 한바닥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교재에도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함께 숙지하시면서 개념 잡으시고 문제 적용 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광복의 그날을 기다리며 가만히 고개만 숙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항한 우리 선조들,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다음 강의 무장투쟁운동, 해외에서 일어난 우리 독립운동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